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은 이름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참 많으신 분입니다. 정치 구단,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등등. 누군지 벌써 짐작을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의원으로 8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역 정치인으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지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입니다. 뵙게 돼서. 지방자치TV에 처음 출연인데 네, 제가 더 영광이죠. 아유, 지방자치TV 시청자 여러분께 좀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서로 지방자치 간에 정보와 문화, 경제 등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지방자치 TV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의 호칭이 이제 제가 의원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렸는데 제가 이제 더 친숙한 호칭은 원장님, 장관님, 예전에 제가 대변인님이라고 이제 불러오랬는데 호칭이 뭐가 제일 친숙하시고 편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 실장님 비서실장이었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고 최근에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호칭은 그때 당시 만난 그 호칭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서실장. 네, 그렇습니다. 4월 10일, 내달 한 10일이 딱 22대 국회가 열린 지 1년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1년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이 국회가 열린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총선, 당선된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3일 날이 주일날인데 휴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 52주입니다. 맞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기원래 금요일 날 해남 완도 진도에 갔다가 월요일 돌아오는 것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금요일 날 국회가 없으면은 목요일 날 가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목기원래 이런 것도 되지만은 아무튼 금요일 날 그렇게 가서 오는 거고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번, 52번째 금기원래 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2, 3일 있으면서도 3개군 아니에요? 해남 완도 진도. 그렇기 때문에 꼭 3개군을 한 번씩 들려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주중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중앙정치,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주말에는 금기원래를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러한 재미로 정치를 합니다. 재미로 정치를. 재밌잖아요. 다른 분들은 정치가 이제 처음에 초선 분들 특히 그러신 분들은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의원님은 어디 인터뷰 보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재미있게 정치를 하는 거고 예. 사실 초선 의원들은 대개 보면은 국회가 술이나 먹고 돈이나 받고 네. 외국이나 다니는 노는 기관으로 하도 많이 언론 책임이 있어요. 비난을 받으니까 네. 대개 초선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옵니다. 특히 기초단체장을 하고 네. 국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예. 아니 원장님, 선배님,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수십 년 네.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까? 아주 너무 바빠요. 진짜 정신이 없어요. 어떤 초선 의원분들은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다. 전혀 혼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목포에 예. 서미화 의원 시각장애인인데 예.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랑 함께 제가 목포에 있을 때 목포 시의원으로 시각장애인 비례대표를 시켰었는데 네. 아주 의정활동을 잘해요. 네. 네. 또 그 후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위원회 예. 비상임위원을 역임하면서 장애인들 인권신장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저를 만나면은 이렇게 바쁜데 예.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예. 다 즐겨라. 이게 재밌게 하면은 다 재밌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만 하더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신문 보고 방송 이게 지금 4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이 오전인데 벌써 4번째 하시고. 4번째.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또 국회 일 보고 네. 재밌게 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재밌으십니까? 정치란 뭡니까? 박지원 의원님한테. 우선 저는 지역 구민들이나 국민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또 그러한 얘기를 듣고 네. 또 방송 나와서 국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이 대화 자체가 좋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서민들이 하잘 것 없는 이 국회의원에게 무엇인가 소통을 해서 풀어가는 그리고 제 자신이 해결하는 예. 그러한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예. 기왕할 바에는 기쁘고 재밌게 해야지. 그렇죠. 찌그리고 피할 수 없으면 인상 쓰면 되겠어요? 네. 재밌게 해요. 아니 그게 느껴집니다. 네. 어디가나. 뭐. 그리고 저는 또 밤에는 네. 열심히 운동하고 지금 연세가 제가 83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 84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속칭 윤석열 나이라고 합니다만 예, 82입니다. 띠가 그러면 어떤 말띠예요. 말띠시네요. 42년생.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안 돌아다니시고 막 뛰어다니시는 거 아니가 힘이 넘치신 것 같은데. 저하고 띠동갑이 예. 우리 동교동계 동교동계 큰 형님 네. 권노갑 권노갑 고문이 저보다 12살 위에요. 딱 띠동갑이시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네. 어디에서 뭐라고 나오니까 내가 4년 있으면 100살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계산해 보니까 진짜 100살이더라고요. 4년 계시면. 동교동 분들은 왜 이렇게 다 장수하시고 뭐 혈기왕성하게 이렇게 지내시는데 뭐 비결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예. 그 가르침을 네. 권노갑 고문도 아주 철저히 네. 준수하는 분 아니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운동하고 예. 긍정적 사고로 잘 먹고 잘 예. 자고 하면 건강한 거죠. 뭐. 저 체격도 이렇게 비대해지시지 않으시고 어떤 건강 비결을 가지고 글쎄요, 어제 저는- 들어보니까 사고라는 예. 이야기도 하시고 예. 하루에 13,000보 걷는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좀 비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사고 이제 농담을 잘 하는데 네. 사고만 한다. 네. 생각, 띵킹 하는데 사실은 잘 먹고 네. 잘 자고 네. 잘 걷고 예. 얼마 전까지는 하루에 15,000보를 걸었는데 15,000보. 지금은 12,000보를 네. 걷고 그거 걸으려면 최소 한 서너 시간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2시간. 빨리 걸으시는군요. 예.
그리고 참지 않고 말하고. 참으면 암 걸려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방송도 에너지를 가장 소비 많이 하는 게 방송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지만 의원님은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소비 안 하시는 것 같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아니요. 하는. 아주 힘들어요. 지금도 피곤하죠.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무엇보다도 네.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다 보고 몇 종류나 보십니까? 신문 11가지 다 보고 11가지를 다 보신다고요? 예, 기사를 다 읽는 건 아니고 네, 물론이죠. 흐름을 보시는 거죠. 네, 쭉 네. 보면 예. 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신문을 보면은 삼라만상이 있다. 그리고 정책과 네. 미래가 있다 하는 네.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신문을 잘 보지 않는데 잘 보지는 않는 게 아니고 아직 안 보죠. 거의 안 봅니다. 예. 그런데 신문을 보면은 세계 만나 삼라만상이 다 나오니까 네. 그 중요한 것만 네. 마킹했다가 읽어보고 예. 특히 칼럼과 예. 사설은 예. 정책이 예.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니까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방송하는데 네. 또 정치 활동하는데 어디 가서 강연하는데 네. 가장 좋은 예. 그런 자산이 된다. 아. 저는 지역구 관리를 하는데 철저히 합니다. 금기 원래 지역구 예, 관리. 이것도 하지만은 매일 예. 해남, 완도, 진도에서 사무실이 3개 있잖아요. 네. 그 전날 밤까지 오늘 있는 행사들을 파악해서 네.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보고가 오면 네, 아침에 예. 제가 다 전화를 해요. 이장님, 오늘 동네에서 예. 무슨 일 하는데 잘하십시오. 그리고 안부 전해 주십시오. 네. 또는 무슨 회장님, 예. 이렇게 되니까 3개군에 많은 날은 100여 통 하게 되고 하. 적은 날은 평상시에는 그저 한 30통에서 네. 50통 전화를 하게 되니까 예. 그분들하고 정이 들어요. 또 전화하셨냐. 꼭 만나지 않아도 예, 수시로 그렇죠. 통화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름 알고 얼굴하고 따로따로요. 그렇지만은 예. 예. 그래도 또 예,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 분들이 전화해. 예. 박지원이가 전화했다. 동네 분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예. 단체장들한테 자랑도 하시고. 예. 예. 그러니까 그것도 소통의 방법이고 네. 또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예. 예. 예를 들면은 진도에서 전화 왔는데 지금 진도가 봄동, 예. 대파 아. 이런 네. 게 한 달 내로 다 수확을 해야 되는데 대파 사정이 유명한 진도가 대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좀 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안 좋아요. 예. 그러나 제가 또 방송 나가서 선전도 많이 하고 예. 예. 그런데 불법 노동자들을 출입국 관리국에서 목포 사무실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 불법 노동자 단속해야 되는데 해야죠. 이걸 하지 마라 예. 하는 자체가 제가 불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역구 사정이 있는데. 지역구 사정이 있고 예. 또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때 추수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완전히 망치니까 예. 출입국 관리본부장한테 만나가지고 아하. 또는 전화해서 좀 네. 도와달라. 네. 그럼 조금씩 도와주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좀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느슨하게. 해주는 이런 별걸 다 합니다. 네. 불법 면허를 가지면 반드시 단속해야죠. 네. 그걸 거기도 유권자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면허 있는 사람도 예. 유권자고 예. 또 우리 참 살살 봐주라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치란 타협이라고 이게 이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뭐 꼭 그거 타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게 바로 정치 아닌가 아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한 것이 제가 말하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주가- 유권자들은 예. 저한테 기대가 커요. 네. 박지원이한테 가지고 가면 다 해주더라. 또 저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 성취가 되면은 그게 예. 농어민들이 네, 네. 그 약자 어려운 사람들이 생업을 네. 해가지고 좋아하면은 그 행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아까 예, 좋다고 저는 그게 하시는 재밌어요. 거예요? 네.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야. 즉 해남은요, 우리나라 배추의 30%를 공급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3,500억 정도 되는데 수도권보다 네. 해남 배추는 한 달 후에 생산되거든요. 아. 우리나라 제일 큰 시장이 네. 수도권인데 네, 네. 여기는 되게 강원도 고냉지 배추 다 하더라고요. 네. 작년도에 폭우, 네. 폭서 네. 이런 걸로 해서 네. 강원도 고냉지 배추가 다 엉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는 배추 네.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남군 명령관 군수가 네.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수입을 하지 않고 한 달만 기다리면 수도권 네. 김장 시기를 늦추면은 네. 제일 좋은 해남 배추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하루에 3번, 5번 방송하니까 가서 배추 선전을 한 거죠. 아, 그렇죠. 김장 시기를 4주만, 3주 3주만, 2주만 연기하면 네. 한 달간 네. 따뜻한 남쪽 바닷바람을 네. 햇빛을 받고 자란 배추가 그 맛이 황토밭에서 그 맛이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최고죠. 네. 네. 지금도요, 월동 배추가 3월에 김장을 할 수 있도록 출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달아요, 달아. 다. 이 선전을 하니까 네. 먹혔어요. 네. 그리고 해남 명령관 군수가 스마트해가지고 수도권 공약은 저한테 선전으로 하게 하고 네. 부산 네. 비슷한 다른 지역 지역은? 부산에 가서 세일즈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배추가 성과가 좋으셨군요. 완판이 되고 어. 값을 잘 받았어요. 네. 지금도 가면은 배추 농사 짓는 네. 그 농부들이 네. 저한테 배추 대통령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해남군의 이 배추 영업 사원 역할도 하시고 계시고. 당연히 해야죠. 해남군은 이제 그 배추고 또 완도, 진도 여기도 좀 지역 자랑 좀 해주십시오. 그 완도나 진도는 네. 지금 현재 전복값이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네, 네. 해남, 완도, 진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남 배추가 잘 되니까 네. 진도 배추도 한꺼번에 네. 다 팔려 나갔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복이 네.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국방부를 접촉해서 그 군납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예. 우선해서 하자 이런 길도 트였지만은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복과 김. 네. 김이 서울에서는 금값인데 네. 현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후 관계로 너무 많이 나가지고 폐기를 하면은 네, 네. 그 폐기 처분한 것을 예. 3개군 군수들과 수협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좀 보조를 해주는 네. 이런 일도 하지만은 요즘은 기후 관계로 또 생산이 조금 그렇군요. 줄으니까 네. 아주 값이 좋아요. 야. 값이 좋으면은 가만히 계세요. 나쁘면 야단치고. 원래 그렇습니다. 진도도 소개해 주셔야죠. 진도도 원래 김이 고향이 진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진도는 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진도 김이 네. 이 해남완도 진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브랜드를 전부 전복도 많이 나고 이 국민들은 대개 완도김, 완도미역, 완도전복으로 하는데 네. 네. 진도도 아주 잘 되고 있고 지금 진도는 이 봄동, 네. 봄배추 있잖아요. 맛있습니다. 조금 맛있죠. 네. 예. 그리고 진도 토시라고 네. 그거 아주 최고입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량이 아니기 때문에 예. 유통까지 손댈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아주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네. 해남, 완도, 진도 그 알겠습니다. 특산품들이 되게 같지만은 네.
특색 있게 하는데 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해남 완도를 가면 왜 해남만 선전하고 완도권 안 하냐? 네. 진도를 가면 네, 왜 고향 것은 안 하냐? 그러니까 제가 적당히 합니다. 아, 그러시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네. 다 군수들이 네. 그렇게 선전하면은 선전비 주겠다 네. 해가지고 안 줘요. 영업사원료를 주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네. 아 군수가 돈 준다 하더니 안 주니까 이제 안 합니다 하면은 또 자기들이 걷어서 주겠습니다. 예. 이런 재밌는 아, 그렇게 재밌게 살아야죠. 네. 재미가 느껴집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음식 이야기 하셔서 침도 고이고. 네. 그런 음식을 계속 자주 드시니까 이제 건강에도 좋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피부가 좋은 게 전복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 건강식품인 것 같습니다. 다. 네. 네. 지역구 뭐 이게 자랑 많이 해주셨고요. 영업사원 역할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원래 이제 코너가 우리 더 인터뷰 코너에서 출연하신 분한테 인생에서 3장을 부탁을 보통 드려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출연하신 분 측에 부탁을 드린 게 아니고 저희 제작진이 예. 우리 박지원 의원님 인생의 베스트 3 네. 사진 이거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놓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아하하. 이 지금 언제 때인가 소개해 주시고요. 이게 예. 미국에서 뉴욕 뒤에 써져 있는데 예. 미국에서 찍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같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벤트 때 찍으신 건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 아이는 네.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따님이 아니십니까? 네, 우리 딸이 아니고 그 예. 중간에 서 있는 네, 아이가 네. 우리 큰딸 아이인데 네네. 뉴욕 교포 행사에 갔는데 네. 아이를 주면서 한번 보듬어주고 사진 하나 찍어주라 해서 네. 그게 있는데 저 예. 사진이 나왔네요. 아하, 네. 그 옆에는 7년 전에 하늘나라로 간 제 아내고. 네. 네. 미국에 언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청년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 인생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LG에 있다가 이렇게 금성이었죠. 예. 예. 그 있다가 이제 저희 형님이 사업해서 아, 그 지사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 72년도 네. 가가지고 동서양행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동서양행. 예, 예. 결혼은 했었고 네. 저 혼자 가서 있다가 예. 이제 제 아내가 들어와서 아, 함께 미국에서 살았죠. 네. 어떤 사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예. 수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게 합판이었습니다. 합판. 예. 네. 이제 우리나라 수출 초창기죠. 예, 예. 두 번째가 가발. 그때 이제 대우가 생겼었는데 드리코트, 뭐 와이셔츠. 네. 참 옛날이죠. 네.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예. 대우의 김우정 회장님이. 와이셔츠를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하도 예. 여기가 아, 예. 터지니까 예. 입어보고 이렇게 어깨를 돌려봐라. 안 터지면 싫어라. 네. 이런 그 에피소드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LG에 들어갔는데 네. 저는 사실 바라는 게 가전제품 세일스타 금성 판매 네. 네. 그쪽을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발 파트로 떨어진 거예요. 네. 네. 그 가발 파트가 제일 좋은 파트였어요. 네. 좋지 그래서, 않습니까? 예. 네. 거기로 갔는데 만약 네. 제가 LG 가전으로 가서 판매를 했다가 하면 네. 지금 제가 네. 아마 LG, 삼성 3대가 지원 가전이 네. 팔릴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가발 파트로 갔었어요. 아, 가발 파트로 하셨구나. 거기에서 그냥 독립하셔가지고 저기 이력에 보면은 그 75년에는 데일리 패션수 대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개인 사업을 그러니까 하시는 제가 거예요? 이제 그 동서양행 네, 네. 뉴욕 지사 형님이 계시니까 네. 그리 갔다가 예. 거기에서 간두고 75년 데일리 패션을 설립해서 맨 처음에는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멘트 비즈니스, 이 가죽 레더 가멘트
네. 가죽 옷을 많이 수출할 때입니다. 아, 네. 수출이 막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가죽 옷 수입상을 시작해가지고 한국에서 떼와서. 예, 네. 그렇죠. 수입해서. 예. 그 저희 큰 형님이 지금 미국에서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네, 네. 예. 너는 예. 능력이 있으니까 예. 한번 무역상을 해보고 아. 또 제가 뉴욕 유니버시티에 들어갔어요. 네. 공부도 해가지고 한국 나가서 정치를 해라 음. 했는데 어떻게 됐든 잘 모르는 네. 가죽 의류 수입상을 해가지고 한 6개월 후에 쫄딱 망했어요. 아, 망했습니까? 네. 그걸로 없어지- 돈을 버신 줄 알았더니. 예. 예.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제가 형님한테 가서 형님이 준 돈을 다 까먹었는데 예.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이걸 오래 할 수 없으니까 정리해서 네. 제 아내하고 가발 가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가게를 소위 리테일샵 그렇죠. 네. 그걸 하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발 수입상을 아는 걸 한다 아, 네. 해가지고 아주 번창해서 우리 아, 그러셨군요. 교포 네. 상으로 수입상으로서는 제가 제일 컸고 아, 또 정부로부터 예. 수출 유공자 표창도 제가 맨 먼저 받았죠. 아.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아, 뉴욕, 그래서 이제 뉴욕 한인회 회장도 하시고, 미주 지역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정계에 발을 이제 드신 나는 거네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국회의원 되는 것이 꿈이다 아, 그랬습니까? 했으니까 진도가 고향이니까 네.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진도 가서 네. 또 저희 집이 정치를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를 가꾸면서 네, 네, 네. 그러면 미국 와서 장사에다 들어갔다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제가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가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공부는 멀고 네. 돈은 가깝고 네. 잘 벌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 한인회장 음. 이런 것으로 도전을 해서 갔죠. 알겠습니다. 가발로 성공을 하셨군요. 가발 네, 수익. 이제 뭐 선글라스, 리테일 액세서리, 가발. 스카프 아. 이런 것을 브라질, 네. 홍콩, 중국, 대만, 아, 서울 한때는 제가 제일 컸어요.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사진 나오는데 이제 그 사모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7년 전 네, 사별하셔서 그때 뇌종양으로 이제 거의 1년 동안 옆에서 이제 쭉 보살펴 주신 걸로 나오고 또 돌아가셨을 때 SNS에 올리신 사부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 동료 의원들한테 신금도 올리고 그랬는데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가장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글쎄 우리 정치인들이 네. 정치인들의 아내는 진짜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좋아했느냐 하면은 제 아내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네. 데이트를 할 때도 네. 나는 국회의원이 된다. 예, 예. 나는 너를 팔아서라도 국회의원 된다. 이런 참 아유, 좀- 있을 수 없는 낭만도 예.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많은 희생을 강요를 하셨군요. 예. 제가 사업만 했으면 네, 네. 편하게 사는 거예요. 네, 네.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네.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특히 제가 대북송금 네. 특검으로 그렇죠. 3년간 영어에 감옥에 몸이 있었잖아요. 되셨죠. 예. 그런데 그때 나와 보니까는 이제 본인은 얘기하지 않는데 저희 인척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네가 3년 가 있을 때 여름에 에어컨도 네. 겨울에 히터도 넣지 않고 어. 오빠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고 굉장히 고생을 했죠. 예. 그런데 또 정치로 나가게 되니까 제 아내가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만 하더라도 돈이 좀 남아 있었고 또 미국으로 가더라도 살만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두 딸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가자고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네. 이호 여사님도 말씀하시지 않냐. 명예회복을 해서 내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은 네, 네. 내가 명예회복을 예. 해야 김대중 이호 여사님의 명예회복이 되니까 가겠다 네.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제 아내를 불러다가 네, 네. 식사를 하면서 박 실장을 다시 내보내자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제 아내가 돌아오면서 네. 차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대통령님 네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완전히 포기할 테니까 네. 당신 하는 정치 해라. 아, 이러다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예. 1년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고생 많이 했죠. 네, 네.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는 많은 말썽이 있었지만은 제 아내로 인해서는 한마디 말썽도 없었어요. 네.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네. 그때는 돈도 많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목사님 사모님들은 살아가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네. 적게 해도 안 네. 되고 핸드백을 좋은 걸 들어도 안 되고 나쁜 걸 들어도 안 되고 네. 옷을 잘 입어도 안 되고 못 입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부인들이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러한 것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주위에서도 평가가 좋았어요. 네. 2019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돌아가신 사모님 관련해서 책을 내셨던데 고마워라고 해서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셨는데 이 제목에 지금 사모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소회가 마음이 뭐 이렇게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네. 남편이 아내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저희 아버님. 네.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돼서 아내를, 아빠가 돼서 자식을 진짜 한번 잘해줘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이걸 생각했는데 아내가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네.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또 돈이 있는데 본인이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입원했을 때는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 네. 네. 제일 좋은 병실에. 입원실에서 예, 편히 가라. 그리고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운동시키고 했는데 그렇게 가면서 예. 그때 페이스북에 예. 제 소감을 적어갔어요. 이제 저렇게 가니까 저는 두 딸인데 네. 두 사이에게 두 딸들에게 엄마가 이랬다, 아빠가 이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계속 어리셨군요. 책으로 그냥 야. 냈는데 네. 그 한 30분밖에 안 읽어봐요. 그 사진들인데 아, 네. 하나 재밌는 것은 저하고 네네. 아주 가까운 네. 박영선 중기부 장관 있잖아요. 예, 알죠. 예. 그 책을 한 권 줬더니 네. 읽어보고 예. 내가 만약 죽으면은 승준이 아빠, 자기 남편 네, 네. 이원조 변호사한테도 이렇게 하라 가겠다고. 그래서 예. 나는 이 세상 남자들한테 남편들한테 얘기한다. 절대 예. 먼저 죽어라. 저처럼 아내가 먼저 가니까 이건 사는 게 형벌입니다. 아내 사랑을 좀 해라. 예. 그래도 이제 뭐 형벌이시긴 한데 그래도 아내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열심히 살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 들고요. 저희들이 좀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예. 다음 사진도 이제 예. 준비돼 있거든요. 뭐 계속해서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의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 비서실장 때 맞습니까? 비서실장 때가 이제 아니면 대변인 때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아주 젊으실 때인데
대통령님도 젊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저기 배지 보면 어떤 겁니까? 예. 명패 붙인 거 보면 예. 비서실장이네. 그러신 거죠. 비서실장. 미국이어서 이전을 맺으신 그렇죠. 거죠. 예.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면. 1992년도 예. 망명 오셨을 때. 아니요 90년도 예. 망명 왔을 때 대통령. 그때는 김대중 선생이 네. 예. 소위 정치에 복귀한다 예. 이런 것은 생각 못 할 때죠. 맞습니다. 예. 정계 은퇴하고 오신 거죠. 예. 그 사형 음. 이제 받고 전두환, 노태우가 망명 보냈던 건데 네. 그때 찾아뵙고 예. 거기에서 이제 예. 민주화에 예. 벽돌 하나라도 놓겠다. 그래서 김대중 휘하로 들어간 거죠. 1990년도입니다. 90년 들어가셨군요. 예. 알려진 이야기로는 망명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밀사 역할도 하시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김대중 선생께서 예. 편지나 음. 전화를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 저한테 편지 써주면 가지고 와서 예. 전달하고 또 받아가고 이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거기 계시다가 이제 이호 여사님이랑 귀국을 하셨잖아요. 네, 네. 인권문제연구소가 있었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네. 거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하시니까 문을 닫게 되고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네. 제가 좀 경제적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저는 하지 않았는데 네. 예. 이제 그 해남한도 진도 선거구가 해남 진도였습니다. 네. 소선거구로 되니까 예. 반드시 제 고향 진도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 해남 진도에서 김봉호 예. 예. 쌀봉오라고도 하죠. 그분이 예. 당시 정책의장이고 네. 고물이었죠. 예. 같이 저는 진도위원장하고 김봉호 정책위의장님은 해남위원장 하는데 김대중 의석을 줄이기 위해서 평민당 때 붙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도에서 출마를 못했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 때 해남에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도까지는 못 가니까 그 근처 사람들을 해남 공설운동장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김봉호 의장한테 정책적으로 나를 이렇게 하고 있다 네. 하고 손들고 굉장히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할 게 없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예, 예, 예. 저를 세우더니 손을 들고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네. 나를 다 도와준 사람이다. 거기서 이제 아.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크게 한 건 박 없어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을 뭐 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지키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뭐 하나 덧붙여가지고 지금 시국이 뭐 여야 대치도 이제 심하고 또 그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다음에 영호남 그 갈등 문제도 푸시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때 지금은 더 뭔가 진영 간의 대치 상황이 더 심해진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우리 의원님의 평가와 함께 지금 이런 복잡한 시국을 김대중 대통령이셨다면 어떤 솔로몬의 해법을 내놓으셨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김대중 대통령님은 인권, 네. 민주주의, 남북 평화에 대해서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원칙을 지키면서 네. 방법은 유연하게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생존에 계신다고 하면은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저항하셨을 거예요. 네. 싸웠을 거예요. 예. 최근에 일각 어떤 분이 예.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 계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했을 것이다.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죄값을 치르고 반성을 하고 네.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네. 전두환,
노태우도 그러셨죠. 백담사에서 예. 연희동 집으로 그리고 사면복권에서 자유스럽게 살게 했지만은 네. 마지막까지도 그분들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 네, 진정으로 그렇죠. 사과하지 않기 안 했죠. 때문에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복권해달라 이걸 굉장히 요구했고 저에게도 많이 찾아왔지만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민주주의를 파괴한 네. 계엄을 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그렇죠. 찾아올. 예.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아라. 미국의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네.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사는 음. 나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되찾아 저항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올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제 연결된 사진인데요. 여기 네. 김정일 위원장이죠. 북한의.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 전입니까? 예, 회담- 아니면 성사된 후입니까? 이제 6.15 정상회담을 예. 하고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뒤에 이제 네. 한광욱 비서실장도 있고 네, 박재희 보였습니다. 통일부 네. 장관도 네. 계시는데 마지막 오찬을 김정일 위원장이 네. 사실은 아침에 오기로 했는데 네. 아하. 네. 점심 잡수고 가십시오 네. 해가지고 우리 공식 수행원들과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 북한의 주요 간부들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네. 네. 거기서 술을 많이 먹었어요. 네. 예. 이제 아무런 이제 6.15 공동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축제의 장인데 예. 거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 KBS, MBC, SBS 내가 다 보는데 네. 네. 한국 가수들은 왜 노래는 안 하고 뛰어만 다니냐? 그때가 H.O.T. 아.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다니니까 참 보기 좋더라. 네. 그래서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의 출판물, 네. 책을 출판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죠. 많이 네. 달라졌잖아요. 네. 다르잖아요. 예. 많이 읽는데 외래어가 많다. 민족 자주성이 문제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네. 우리는 6.25 이후 예. 전 세계로 가서 무역을 해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은 이 과정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외래어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국어화돼서 쓰고 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현재 네. 부총리가 경제부총리죠. 예. 그분들 노래보다 박지원 장관이 네. 훨씬 노래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는 한국 여자 가수는 이미자, 김연자, 연자. 예. 은방울 자매를 예. 좋아하고 남자 예. 가수는 조영필, 나훈아, 남진을 좋아합니다. 네. 그분들보다 잘한다 하니까는 저보다 부르셨어요? 한번 하라고 예. 그래요. 무슨 곡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했어요. 예. 하면서 무슨 곡을 하셨어요? 우리는 반세기 만에 만났는데 이제 이 점심 끝나면은 순환 네. 비행장에서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내 고향 네. 후배 가수 이수미가 부른 네. 내 곁에 있어주가 부르고 싶다. 네. 그래서 내 곁에 있어주를 불렀어요. 예. 예. 그랬더니 내 곁에 김- 있어줘. 예.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앵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까지 외래어 쓴다고 비판하던 사람이 앵콜이 그럼 미국 아, 말이지 네. 북한 말이냐 이렇게 한번 조질려다가 그 순간 아 남북 간에는 남쪽의 눈높이로 바라봐도 북쪽의 눈높이로 바라봐도 안 된다. 민족의 눈높이, 사랑의 눈높이로 바라보자. 그리고 앵콜송으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벌떡 일어나서 장관 선생은 인민예술가입니다 네. 그래서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오면서 찍힌 사진. 아, 그러셨구나. 네. 남북 관계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데 보시니까 평양 대사가 꿈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여전히 그 꿈은 유효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하고도 트럼프가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예. 김정은 위원장과 전에도 만났잖아요. 만나서 맞습니다. 예. 남북 관계를 북미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네.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진전시킬 것이다. 우크라이나 종전시켜서 북한 핵 문제와 함께하면은 트럼프의 꿈인 네. 노벨 평화상이 수상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될 때 우리 한국만 패싱돼서는 안 된다. 네. 그날을 준비하자. 이런 생각 갖고 만약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면은 저는 초대 평양 대사가 꿈이다 하는 네. 것을 버리지 않고 네. 노력합니다. 네. 의원님 뭐 직책도 많으시고 제가 본인도 그동안의 직책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직책이 많으신데 이미 많은 것을 이뤘다고 보시고 또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하고 싶은 목표, 이루고 싶은 뭐가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네. 당면한 목표는 윤석열이 탄핵됩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 네. 제가 뭘 하고 싶다. 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호남도 발전하고 네. 우리나라도 발전하기 때문에 그때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올 것이다. 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아, 그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요. 뭐 그 기대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출연해 주시는 걸로 오늘 약속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출연하겠습니다. 네,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월드컵 때의 로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뭐 진솔한 이야기 많이 나누셔서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입니다.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은 배 터져 죽고 지방은 배고파 죽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TV를 통해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청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지방자치 TV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다라는 신념으로 국회에서는 호랑이처럼 싸우고 지역에서는 소처럼 일하는 박지원 의원의 열정이 많은 후배 정치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큰 어른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